자, 보자는 자, 보자. 지안이 귀엽다. 아니, 동현이 이렇게 실현당한 표정이에요? 진짜 실현 당했어요. 누구한테요? 여자친구. 동현이 여자친구 누굴까? 류진스 민지. 아, 그래요? 제가 나락가가지고 동현이가 진짜 요즘 뉴진스가 별로 인기가 없어요? 네. 해체됐다는 건까지 들었거든요. 친해지나? 해체가 아니라 이름 바꿨죠? 소속사를 어. 버렸는데 이름도 바꾼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약간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지금 활동 한 번 하면 1인당 10억씩 내라고 그게 그렇죠. 뭐 전 회사에서는 민사소송 걸 수 있죠. 뭐. 한 명당 1억씩 내라고? 네, 이거 왜냐면 전 소속 10억 네. 어? 왜냐면 그렇게 하지 마. 전 소속사에서는 뭐 그럼 민사소송 걸 수 있죠. 뭐 그건 근데 왜 활동하지 말라? 네, 그건 왜냐면 그렇죠. 밖에 가서 한다니까. 그리고 그게 또 뭐 영 틀린 말은 아닌 게 뉴진스가 어디서 데뷔했어요? 선생님 아니, 집이요. 뉴진스가 뭘로 데뷔했어요? 노래요? 모르는구나. 뉴진스가 데뷔하게 된 채널. 채널이 하이브 채널. 네, 바로 BTS 채널로 데뷔했어요. 오. 그래서 BTS 채널로 그 유튜브로 처음 데뷔를 한 거예요. 진짜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뉴진스에 대해서 BTS와 하이브가 엄청난 지분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사실은 류진스 편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 그들의 싸움이라고요. 류진스가 센 거예요. 그들의 싸움이라고요. 뭐 어떻게 당연히 뉴진스가 나보다 예뻐요. 류진스가 센 거예요. 예쁘다고요. 뱃살 많은 센 거예요. 예뻐요. 아, 그럼요, 당연히. 류진스 자, 그 창원과학고에서는 저 깐도 뺨 때리는 애는 없어요? 당연히 없죠. 저를 왜 때려줘요? 아니 무슨 상황이? 막 욕구는 올라오지 않아요? 막 욕구는 막 올라오지 않을까요? 나 오늘 맘 때리고 싶나? 다 참는 거고 그렇죠. 왜냐면 대학도 가야 되고 이게 뭐 이렇게 뭐냐 평판도 있는 거고 뭐 이렇게 뭘 참아. 뭐냐 사회생활도 해야 되고 하니까 이제 그래요? 말다 했어요. 제가 자.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데. 오늘 할 거는 30대 이런 색 나오면 이게 무슨 말이야 30대 전이었어요. 아유. 이미 쫓겨났다 집에 아유 뭐. 자, 아유 30대 전이었어요. 시어트 자 내가 그냥 얘 이제 너는 이겨야겠다. 30대. 우리말로 뭐라고 하는 거임?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죠. 그래서 저 이산화탄소의 그 입체 구조와 혼성 구조에 대해서 학교에서 언급하셨죠. 학교 저거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했는데 아마 학교 선생님이 되게 급하게 설명하신 것 같고 그래서 뭐 몇몇 학생들이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래서 이거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그렇죠? 천천히 수업해주세요. 이게 어려워가지고. 자, 어차피 자기는 수업해도 저 게임 유튜브 볼 거 아니에요. 말 다 했어요. 자, 갑니다. 말 다 했냐고요. 더 할 거예요. 자, 보자. 그럼 맨 먼저 이런 분석을 하려고 하면은 띄워서 써야 돼요. 아니 자. 방금 이게 와. 뭐부터 야, 그려야 화났다, 되겠습니까? 진짜. 아유. 바로 노이스 구조 이키마쇼. 그죠? 노이스 구조. 자, 그럼 노이스 구조를 그리면 탄소에 중결합. 산소가 리중결합, 레중결합. 네, 선생님. 선생님. 네. 이재명이 대통령 됐던데 좋아요? 뭐 좋냐 나쁘냐를 떠나서 앞으로 뭐 그와 관련된 일들이 벌어지겠죠. 그걸 이제 뭐 그게 뭔데요? 재밌게 바라보면 되는 거죠. 뭐. 그에 관련된 이게 뭔데요? 아니 뭐 만약에 깐도가 대통령이 되면 그 이후에 벌어질 일이 있을 거고 뭐 그분이 대통령이 됐으면 그 이후에 벌어질 일이 있으니까 뭐 지켜보자 이거죠. 깐도가 대통령이 됐을 때 벌어질 일들을 우리는 쉽게 상상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예, 뭐 그런 거 알겠죠? 근데 제가 만약에 국민의힘 가서 대통령 되면 쌤저 혐오할 거예요. 아니요, 당장 붙어야죠. 대통령 된다는데 친하게 지내야지. 근데 뭐 아유 참네. 아, 그럼. 아 그럼요. 네. 자 어쨌건 자 이산화탄소의 누이스 구조 이렇게 그려졌죠? 보이십니까? 자 여기서 이제 옥텟을 고려를 한다면 산소에는 사실 무엇들도 있어요. 이렇게 비공유 전자쌍, 비공유 전자쌍도 있지요. 쌤 안 보여요. 맞나요? 자 그래서 이게 CO2의 루이스 구조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몇 번 얘기한 적 있지만 지금 이 녀석은
앞서 얘기했던 논리와 요즘 하고 있는 논리를 혼합해서 생각을 해보아야 하는데, 자, VS EPR을 적용했을 경우 이 녀석의 모습은 어떤 그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까? 선형. 바로 리니어죠. 그렇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 중심에 있는 이탄소는 입체수가 얼마가 되죠? 3. 이산화탄소라고 하면 입체수가 2죠. 네. 자, 왜 입체수는 무슨 결합만으로 따지는 거예요? 시그마. 시그마 결합만으로 따지는 거니까 시그마. 탄소가 시그마 결합을 한 번, 두 번 이렇게 하는 거죠. 나머지 짝대기들은 다 무슨 결합이죠? 파이 결합이니까 요거 빼고 이 탄소 주변에 시그마 결합이 두 개 있은 게 입체수가 2. 됐죠? 요 입체수가 2일 때의 혼성 오비탈은? SP. 입체수가 2일 때 혼성 오비탈은 sp 혼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여기에 있는 이 탄소의 혼성 오비탈은 sp 혼성입니다. 알겠죠? 자, 이때 요 산소는 혼성 오비탈이 뭐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SP 3. 자, 이 산소는 그 혼성 오비탈이 뭐라고 학교 선생님이 말씀하시던가요? SP2. 여러분의 필기를 보고 이제 내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뭐라고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기억 안 나요? 네, 누가 필기한 거, 요 부분에서 필기한 사람이 있던데. 제가 네. 필기 다 했거든요. 그걸 내가 슬쩍 봤거든요. 이제 보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뭐라고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기다려보세요. 제가 천연까지 많이 왔어요. 자, CO2 이거 설명하시고 나서 혼성 오비탈이 뭐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말할 때까지. 그 프린트 학교 안 좋았다. SP 들어간 프린트 학교 안 좋았다. 아, 동윤이 발목은 왜 그래요? 제가 불렀어요. 전에 빈거 약간. 아, 이제 끝나가는 거예요? 전화 더블업 하는데 존나 못해가지고 제가 했어요. 1등 했잖아. 그럼 여기 있다. 그래. 동현이 프린트를 내가 봤던 것 같거든요. 어디야? 근데 그림만 그려놨어. 네, 그림 봐봐요. 그림만 보면 알 수 있어요. 활동이 없어. 네, 그림만 보면 이제 알 수 있는데, 이게 이렇게 그린 걸로 보아. 9단원. 예. 뭐야? 9단원 3페이지. 네, 이렇게 그린 걸로 이렇게 보아. 그린 거 뭐야? SP3네. 바로 이 말단에 있는 이산소의 혼성 오비탈이 sp2. 알겠죠? sp2. 학교 선생은 이게 sp2 혼성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의 아니구나. 그림으로 보아. 알겠죠? 근데 어떻게 일어났어? 그림으로 보아. 자, 또 지환이 또 어떻게 필기했어요? 봐요. 선형 180도라 했고요. 아니 그거 말고 이 밑에 이 그림 뭐. 봐요. 그래. 저도 볼래요.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있죠. 그렇죠. 그렇죠. 이 그림이 sp2라고요. 이거 SP2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그린지도 몰라요. 이거 SP3잖아요. 예, 뭘 그린지도 모르고, 빨간색은 파이. 예, 뭘 그린지도 모르고 교사가 뭔 말하는지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학교 교사가 지금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도 제대로 안 들은 거예요. 알겠죠? 선생님 저희 무시하는 거예요 지금? 무시라기보다는 이렇게 줄까요? 이거 그냥 항상 좀 신경을 써서 학교 수업을 들어라 이런 말이에요. 어차피 그 점수는 그 사람이 주니까요. 자, 보이시죠? 보이죠? 자, 그러면 요 교사 이름이 뭐죠? 성함이? 과학서 아니 유나우스. 뭐랑 아, 그래. 보람쌤. 자, 보람쌤은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예요. 아, 남자예요? 자, 그러면 보람쌤이 이거를 람보쌤. 네 람보쌤 알아요. 이름 뭐였지? 보람쌤 거꾸로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냥 그 역사쌤인데 그 이름 뭐였지? 무슨 역사였지? 자, 빵꾸시대. 그래서 여기에 이게 빵꾸시대 람보쌤. sp2라고 얘기하는 근거는 뭘까요? 비공유 두쌍이랑 음. 시그마. 자, sp2라고 얘기하는 근거는 얘가 입체수가 뭐니까요? 설마. 3이니까 sp2라고 하는 거겠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러면 왜 이산소는 입체수가 3일까요? 비공유 전자쌍 두 개랑 시그마. 그렇죠. 왜냐하면 이산소 입장에서는 시그마 결합을 몇 번 해요? 하나. 시그마 결합은 한 번 하죠. 그리고 누가 있어요? 비공유 전자가 있죠. 네. 그래서 비공유 전자 두 개에 시그마 결합 하나 때문에 입체수 3이 되고 그 입체수 3으로부터 sp2 혼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인정합니다. 됐습니까? 네. 됐죠? 그런데 설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틀린 거예요. 그럼 몇이에요? 틀렸어요. 근데 약간 중심 원자가 아닌데 말하고 이거 정답. 오! 정답.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잘 보세요. 잘 보세요. 내가 저번에 잡아요. 결합각과 혼성구조 이 둘의 수리적 관계가 어떻게 된다고 했죠? 결합각에서 혼성으로 갈 수 있다. 그렇지. 혼성에서 결합각 못 간다. 결합각이 있어야 혼성을 결정할 수 있지 혼성으로부터 결합을 예측하는 건 틀린 거라고 했죠?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니요. 결합각이라는 물리적 정보가 있을 때만 혼성 오비탈을 만들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결합각이 180도면 SN이다. 그렇죠. SP2. 그렇죠. 그러니까 역으로 이런 건 틀린 거란 말이에요. 이 원자는 sp2 혼성을 해야 되니까 결합각이 180도일 것이다. 라는 것은 틀린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건 틀린 말이고 그냥 결합각이 180도니까 sp 혼성으로 표현한다가 맞는 말이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이게 원래 물리학이라고요. 알겠죠? 네. 됐습니까? 네.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럼 잘 보세요. 이게 sp 혼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는 뭐예요? 이 중심 탄소가 sp 혼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는 뭐예요? 이건 sp 혼성이라고 하잖아요. 네. 근거는 결합각이 180도이다. 얘가 몇 도일 테니까요? 180도. 180도이니까요. 180도는 뭐로 예측할 수 있죠? SP. VSEPR. 알겠죠? 됐습니까? 자, 그럼 이때 잘 보세요. 말단 원소는 결합각 얼마예요? 몰라요. 말단 원소는 결합각이 얼마예요? 없어요. 결합각이 얼마? 지금요? 어. 말단 산소는 결합각이 얼마? 120도? 120도라고 얘기하는 근거는 전자쌍 시그마 결합. 요 사이가 가장 멀어지려면 120도다. 이런 얘기인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런데 결합각을 알 수 없어요. 권동현. 왜죠? VSEPR이 적용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말단 원소는 VSEPR을 적용할 수 없어요. 근거가 뭐예요? 왜냐하면 하이젠베르그의 불확정성 원리 때문에 그래요. 진짜 맞아요. 오늘 오전에도 불확정성 원리를 얘기를 했는데 그걸 저희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전자는 어디에 있는지 언급할 수 있어요? 언급할 수 없어요? 없어요. 전자의 위치는 규정할 수가 없죠. 네. 즉 전자는 워낙 작은 입자인지라 그 녀석의 위치를 규정할 수 없고 대략 확률 정도로만 물리적인 상황을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게 불확정성 원리죠. 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진짜로 이 비공호 전자가 여기에 있는지 없는지 실험적 근거가 있다 없다? 나.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진짜로 전자가 이렇게 뻗어 있는지 측정이 안 되기 때문에 측정이 안 되는 건 자연과학적으로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없어요? 없다.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산소는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 산소는 뭐가 없어요? 결합각. 결합각이 없으므로 뭘 규정할 수 없어요? 혼성 오비탈을 규정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바로 많은 유기화학 뭔가? 유기화학 교재들의 오류입니다. 와우. 그래서 이 말단 산소가 sp2 혼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 맞는 거다 틀린 거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물리학 책에서는 이 말단 산소의 혼성 오비탈을 뭐라고 정한다? 못 정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오. 그래서 물리학에서는 이 산소가 무슨 혼성 오비탈인지 규정하지 않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CO2를 설명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런데 재밌는 건 유기화. 자, 유기화학자들은 물리학에 대해서 조예가 깊을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을까요? 꼭 그렇지만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말단 산소의 혼성 오비탈이 sp2라고 유기화학 책에서 아주 잘못된 서술들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그러면 여러분을 가리키고 있는 교사는 무슨 책만 봤다는 거예요? 유기화학.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이씨. 정일원은 유기화학도 봤다는 얘기야, 안 봤다는 얘기예요? 봤다. 정일원은 유기화학도 보고, 정일원은 뭐도 공부했다는 얘기겠어요? 물리. 물리화학, 무기화학 다 공부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선생님 네? 한마디 해야 돼요. 뭐? 근데 어쩌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째야 되겠어요? 정의를 따라야 된다. 정일원이 얘기해주는 더 진실된 얘기를 따라가야 되겠어요? 보람 교사를 따라가야 되겠어요? 어디 그냥 확. 당연히 보람 교사를 따라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요. 시험을 네. 내신은 그냥 많이 주잖아요. 쌤 그럼 도람쌤보다 그래서 못하겠네요. 지금 말씀드리는 건 철저하게 보람쌤의 관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오. 보람쌤의 틀린 오류를 설명드릴 거예요. 알겠죠? 네. 그런데 뭐 그게 또 영 틀렸다고 얘기하기도 그런 게 또 실제 성격을 또 잘 설명해 줘요. 이 에이. 틀린 관점이. 그러면 그냥 따르면 되지. 뭘 그래서 그러라고 해요. 오류긴 하지만 이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알겠죠? 이거 하는데 어쩌면 38분 날렸어요. 38분을.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겠어. 자, 그래서 요거 이제 갑니다. 알겠죠? 갑니다. 자, 그 밑에 잘 봅시다. 1, 그다음 2, 몰탄. 2. 자, 잘 봐요. 여기에 있는 중심 탄소 있죠? 네. 보이세요? 저 중심 탄소의 로컬 구조를 그려볼 건데 이 탄소는 혼성 오비털이 마야염, 이 탄소는 혼성 오비털이 뭐야염? sp 혼성 오비털이죠. 그래서 sp 혼성 탄소 요 놈의 로컬 구조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sp2 말고 sp 혼성 로컬 구조 기억나요? sp 혼성 로컬 구조 기억나요? 네. 자, 우선 탄소는 최외각 전자가 몇 개임? 4개. 탄소는 최외각 전자가 하나, 둘, 셋. 그 다음 셋, 넷 보이시죠? 네. 이럴 때 얘가 요즘 하고 있는 sp2처럼 sp 혼성 구조도 내가 무조건 외우라고 했는데 잘 외우고 있는지 모르겠군요. 자, sp 혼성은 이렇게 표현되죠. 바로 뚜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자, 무슨 축상에서 요 기본적인 축을 지축으로 잡고 자, 짜잔 탄소가 있다면 여기에 Z축 방향으로 서로 180도가 되게 하나, 둘 이렇게 있는 게 각각 H1, H2 혼성 오비탈이라고 했죠? 네. 기억나요? 언제 했어요? 기억납니까? 영상 아직 거의 못 봤어요. 영상 네가 있었는데? 아 그래? 자, 다시 한번 복습해 봅시다. 지금 그린 것처럼 자 보세요. sp 혼성 오비탈은 몇 개가 있다고요? sp 혼성 오비탈은 몇 개가 있다고요? 2개. 두 개가 만들어진다고요. 에? 네. 그런데 sp3 혼성 오비탈은 몇 개가 만들어진다고요? 3개. 세 개. 세 개 알겠죠? 네. 그러면 sp3 혼성 오비탈은 몇 개가 만들어지겠어요? 4개. 네 개. 이해했어요? 네. 순차적으로 하나씩 만들어지는 거 알겠죠? 네. 자, 다시 한번 sp 혼성 오비탈은 몇 개? 2개. 두 개. 두 개. 그걸 지금 내가 어떻게 표현한 거예요? H1, H1, H2 표현한 거예요. sp2는 몇 개? 3개. 세 개. sp3는 몇 개? 네 개. 이해했죠? 됐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sp 혼성 H1, H2를 그린 거예요. 각각의 자세한 설명은
앞서 입체수 2에서 했으니까 그거 확인하시고요. 알겠죠? 네. 자, 그러면 이때 혼성 오비탈이 2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원래 탄소의 p 오비탈 중 몇 개가 여전히 남아있게 돼요. 2개. 예전에 탄소의 p 오비탈 중 2개가 여전히 남게 된다고 했었죠. 네. 그래서 그걸 여기다가 그림으로 그리면 첫 번째 여기서 호잇 호잇. 호입이 알아요, 쌤. 자, 요게 지축이라고 가정합시다. 아니. x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이 오비탈은 무슨 오비탈입니까? 2px가 되는 거고요. 됐죠? 네. 그런 다음 짜잔 자, 얘는 무슨 축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요건 y축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x에도 z에도 수직하니까. 그러면 이 오비탈은 무슨 오비탈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얘는 2py 오비탈이 되는 거죠. 네. 되십니까? 여기에 전자 몇 개를 배치시키면 돼요? 4개. 전자 하나, 둘, 셋, 넷. 알겠죠? 네. 그러면 밸런스 본드 띠오리는 그 전자 배치를 어떻게 하는 게 밸런스 본드 띠오리라고 했어요? 홀전자가 최대. 풀전자를 최대로 많이. 알겠죠? 그러면 이 4개의 전자를 어떻게 H1에도 하나, H2에도 하나, 그리고 PX에도 하나, PY에도 하나. 되십니까? 네. 됐죠? 이것이 누구의 로컬 구조? sp 탄소의 로컬 구조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sp 혼성 탄소에 대해서 혼성 오비탈 2개 말고 px, py의 전자 배치가 되어 있으며 당연히 epx하고 epy의 관계는 서로 수직인 것도 알겠죠? 다 서로 수직인 거 알겠죠? 네. 되십니까? 네. 그러면 이때 여기서 세 번째 3 오류를 포함한 견해로서 말탄 탄소의 혼성 오비탈이 뭐라고요? sp2라고 했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sp2 샨쇼의 로컬 구조도 살펴봐야겠죠? 뭐 틀리긴 한 거지만 교수가 주장하니까 주장한 대로 한번 가봅시다. 자, 그러면 샨쇼 최외곽 전자 몇 개? 최외곽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보이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보이세요? 네. 됐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얘가 sp2 혼성 오비탈을 이룬다라고 하면 자, sp 혼성은 생긴 게 어떻게 돼요? sp 혼성은 선형이잖아요. 그런데 sp2는 입체 구조가 뭐라고 그랬어요? sp2는 입체 구조가 뭐라고 그랬어요? 삼각. sp2는 입체 구조가 평면형이라고 했죠? 그러면 중심 산소 원자를 기준으로 sp 혼성 오비탈 몇 개? sp2 혼성 오비탈 몇 개? 3개. 3개를 그려야지. 됐죠? 3개. 네. 그러면 얘를 한 방향, 두 방향, 그리고 세 방향. 네, 밑에 그래요. 뭐 그리다 보니. 그럼 위에 그려도 되는 거죠? 네, 상관없어요. 자, 이렇게 되고 이 H1, 2, 3가 어떤 평면 안에 다 들어와야 돼요? XY. 이렇게 어떤 X, Y라고 해도 좋지만 이 평면 안에 얘가 들어와야 될 거라 이런 말이지. 되십니까? 됐죠? 네. 그러면 이때 여기서 어떻게 될 거냐? 이 XY 평면에 수직한 무슨 오비탈도 있을 수밖에 없어요? P. PZ? 바로
이렇게 EPZ 오비탈이 남아있게 될 거란 얘기지. 당연히 EPZ 오비탈은 이 H1, 2, 3랑 기하학적으로 수직하다는 것도 다 알겠죠? 그리고 뭐 굳이 표현하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각도는 120도. 120도. 알겠죠? 이게 무슨 혼성의 가장 중요한 기하학적 특징이에요? sp2의 기하학적 특징인 거죠. 그러니까 이 중심 원소가 탄소가 됐건 산소가 됐건 질소가 됐건 뭐가 됐건 sp2라고 하면 이 왁구를 그대로 쓰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네. 그래서 원자의 종류에 무관하게 sp2 혼성이라고 하면 원자의 전자 배치를 이렇게 해놓고 생각하면 된다고. 됐습니까? 이때 여기에 최외곽 전자가 몇 개가 있어요? 최외곽 전자가 6개가 있잖아요. 그 6개를 여기에 배치시키는데 여러분 밸런스 본드 티오리는 전자를 어떻게 배치시키는 것? 홀 전자를 최대로 많게. 됐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우선 하나, 그 다음 둘, 셋, 넷. 자, 4개까지는 채웠죠? 채웠죠? 4개 채웠죠? 그 다음 5, 6 이렇게 채워야 되잖아요. 5, 6 이렇게 채워야 되잖아요. 그럼 어쩔 수 없이 5, 6 채우려면 어쩔 수 없이 5, 6. 됐죠? 네. 저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한 거냐면 홀전자를 최대로 많이 채울 심산인데 준비된 오비탈은 총 몇 개예요? 준비된 오비탈은 총 몇 개예요? 자, sp2 준비된 오비탈은 총 몇 개예요? 4개. 하나, 둘, 셋에 하나 해서 4개잖아요. 네. 거기에 홀전자를 최대한 많이 배치시키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전자가 6개니까 어딘가는 뭐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어떤 데는 전자 쌍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런 거죠. 네. 됐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전자 배치가 어떤 혼성 오비탈의 홀전자 하나 그리고 피제트 오비탈의 홀전자 하나가 남게 된다 이런 말이지. 됐시요? 네. 됐죠? 예? 동영고스 네. 벌써 자는 거예요. 맞아요. 선생님. 어? 중단 있어요 지금. 예? 중단 있어요 중단. 책으로는 없어요. 왜요? 잠깐만 지금 봐도 돼요? 보세요. 책으로는 없는데? 어디 있어요? 없다니까요. 아유, 아 그래요? 없다니까. PDF는요? PDF는 내 핸드폰에 있죠. 이제 이거 봐야 돼 근데. 근데 내가 단톡방에 올려놓지 않았나? 맞아요. 단톡방에 올려놨을 거야. 지금 한번 볼게요. 그래. 왜 뭘 보게? 그냥 보면서 공부하게. 자, 어쨌건 왜요? 그래서- 중간에도 틀리게 나와 있어요. 네. 중달에 틀린 게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요. 중달 이모가 좀 공부가 잘 되세요. 네, 중달 책이 이거 오류가 되게 많은 화학 책이에요. 선생님 어디 올라와 있어요? 단톡방에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진행지요? 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 XY 평면에 대해서 산소가 혼성 오비탈 3개가 있고 피제트 오비탈 남아 있는데 전자 배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된다고. 됐죠? 네. 그러면 이 산소가 하나만 있는 거예요? 2개가 있는 거예요? 이 산소가 하나가 있는 거예요? 2개가 있는 거예요? 2개. 2개가 있는 거죠. 여기서도 이 모습이고 여기서도 이 모습이고. 됐습니까? 네. 됐죠? 선생님 네. 1부터 7장까지밖에 없대요. 더 다른 페이지에 또 있을 거예요. 그 이후 거도 아마 있을 거예요. 모르겠네. 내가 원래 하는지 안 하는지. 난 예전에 다 봤었는데. 이제 맞아. 없어요. 그냥 수업 들어. 자, 갑니다. 그러면 이걸로부터 요 이산화탄소의 입체 구조 보이세요? 요 입체 구조가 어떻게 될 거냐? 자, 그림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네, 다 그리고 나서 그리세요. 네. 조금 크게 그릴까? 됐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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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요 모습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보이세요? 와 그림이 너무 빡센데요 선생님. 네, 그림이 좀 빡세긴 하죠. 아이고. 자, 설명을 듣고 그려볼까요? 왜냐하면 내용을 알고 그리면 뭔가 의미를 찾을 수 있으니까 설명을 먼저 해볼게요. 자, 보세요. 자, 우선 이 중심 탄소는 뭐를 그린 거냐면 이 sp 혼성 탄소를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그린 거예요. 알겠어요? 이때 잠깐 색깔을 바꿀 텐데 여기 노란색으로 표현했던 EPY를 내가 보라색으로 바꿀게요. 그렇죠? 여기 이제 EPY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탄소는 무슨 혼성이에요? 지금 이 탄소는 sp 혼성이고요. 그것만 여기 중간에 딱 따로 그린 거예요. 알겠죠? 그럼 이것에 대해서 전자가 어디 채워져? H1, H2, PX, PY 채워지잖아요. H1, H2, PX, PY 채워지잖아. 그러면 H1, H2의 전자가 하나씩 그리고 PX, PY에 하나씩 전자가 들어가고 있는 거야. 알겠죠? 네. 그래서 중심에 sp2 혼성 탄소가 이렇게 그려진다라는 거 생각하시고요. 됐죠? 네. 그 다음 이때 여기서 편의상 요 왼쪽에 있는 산소를 1번 산소, 오른쪽에 있는 산소를 2번 산소라고 편의상 언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산소가 1번 산소고 요 산소가 2번 산소라는 얘긴데 여기에 있는 요 평면은 바로 산소 1번의 XY 평면인 거예요. 알겠죠? 네. 그리고 요 뒤에 있는 요것은 산소 2번의 XY 평면인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네. 그러면 이때 잘 보세요. 요 XY 평면하고 이 XY 평면하고 보시다시피 일치된다는 얘기입니까? 다르다는 얘기입니까? 달라요. 다르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즉, 네. 이 1번 산소의 XY 평면이 이렇게 생겨먹었다면 2번 산소의 XY 평면은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네. 이해했어요? 네. 그걸 지금 그린 거라고. 됐죠? 네. 그러면 왜 그래야 하느냐? 탄소가 가지고 있는 p 오비탈 두 개가 있죠? 네. 이 탄소가 가지고 있는 두 개의 p 오비탈은 서로 같은 방향이에요. 얘 자체가 서로 직각이에요. 얘 자체가 요 서로 자체가 직각이기 때문에 얘들과 파이 결합을 이루려면 어쩔 수 없이 양쪽 산소의 평면 자체가 서로 직각이어야 돼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에 있는 이 빨간 오비탈은 탄소의 EPX 오비탈이지만 여기에 있는 이 산소의 빨간 오비탈은 2번 산소의 EPZ 오비탈이 되겠죠. 그게 얘하고 얘가 방향이 일치되게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그 다음에 이 보라색으로 그린 건 탄소의 EPY 오비탈이겠지만 여기에 있는 이 산소의 보라색 오비탈은 산소 1번의 EPZ 오비탈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죠? 됐습니까? 네. 즉 XYZ라는 것은 절대적이에요. 기준에 따라 다 달라지는 거예요. 기준에 따라 달라진다는 얘기죠. 무슨 말 알겠어요? 네. 그래서 지금 얘는 EPZ예요. 누구의 1번 산소에. 얘는 누구냐면 EPZ예요. 누구의 2번 산소에. 알겠죠? 그런데 그게 누구랑 방향이 맞는 거예요? 탄소의 EPX랑 방향이 맞고 얘는 탄소의 EPY랑 방향이 맞는 거예요. 왜 XY가 자꾸 달라지느냐? 원자마다 XY, Z축이 다르게 규정될 수 있으니까요. 됐습니까? 네.
됐죠? 이해했죠? 그러면 이때 여기에 있는 탄소에 홀전자 4개를 전자 배치했던 것처럼 산소의 전자 배치도 마무리 해볼까요? 그럼 산소는 전자 배치가 어떻게 돼 있어요? 어디는 전자쌍, 어디는 홀전자죠. 네. 그걸 그대로 배치하면 어떻게 될 거냐? 요 산소 입장에서 어디는 전자쌍, 어디는 홀전자가 된다는 얘기죠. 됐어요? 네. 그 다음 얘 입장에서도 어디는 전자쌍, 어디는 홀전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네. 오! 그러면 이때 잘 보세요. 이 탄소의 흰색 홀전자하고 산소의 파란 홀전자가 만나서 핵간축에서 결합을 이루었죠. 탄소하고 산소의 핵간축에서 공유결합을 이루게 됐겠죠? 이걸 무슨 결합이라고 하면 되겠어요? 이건 무슨 결합이에요? 시그마가 된다는 얘기죠. 자, 역시나 탄소하고 산소의 핵간축에서 산소의 파란색 전자하고 탄소의 흰색 전자가 또 전자쌍이 겹쳐지네요. 이게 무슨 결합이겠어요? 핵간축 내에 있으니까 시그마 결합이 된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네. 그리고 탄소의 EPX 오비탈에 있는 홀전자와 2번 산소의 EPZ에 있는 홀전자가 공유 결합을 이루었어요. 무슨 결합이겠어요? 파이 결합이 되겠죠. 그 다음 산소의 이 1번 산소의 EPZ 오비탈과 탄소의 EPY 오비탈에 있는 홀전자끼리 뭘 이룰 수 있겠어요? 또 파이 결합을 이룰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됐습니까? 네. 이것이 바로 이산화탄소를 혼성 구조로 설명한 방식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럼 이때 여기서 잘 보세요. 산소 중심으로 전자쌍 두 개가 나타나죠. 보이세요? 네. 산소 주변에 전자쌍 두 개가 나타나죠. 이게 뭐겠어요? 산소 주변에 전자쌍 두 개는 얘가 뭐겠어요? 이게 바로 저 루이스 구조상 비공유의 전자쌍이 되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네. 요 산소 주변에도 비공유 전자쌍이 몇 개 있어요? 2개 있죠. 그걸 지금 요래 그린 거다. 이런 말이지. 됐죠? 예? 네. 이 논리를 꼭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탄소와 산소 사이의 파이 결합 방향과 여기서 나타나는 탄소와 산소 사이의 파이 결합 방향은 서로 방향이 같아요? 서로 90도예요? 서로 90도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이 그림을 그 보람교사가 설명을 했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알겠죠? 근데 이제 이 원리가 이제 사실은 좋은 설명은 아니고 오류가 있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더 좋은 설명 방법이 있는데 어차피 뭐 그건 시험에 안 나올 테니까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라. 이런 말이죠. 됐죠? 한 10분만 쉽시다. 됐죠? 자, 빨리 필기 마무리하세요. 필기 마무리하세요. 됐죠? 그러면 한 10분 쉬었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세요. 자, 질문할 사람 있어요? 질문 없어요? 질문 있어요. 질문하세요. 뭐? 저 근데 일세에서 본 영상이 네. 어떤 질문이 있습니까? 안 좋아. 잠시만요. 말로 할게요. 그 O2 결합 MO 그리드 있잖아요. 네, O2 몰리큘러 오비탈에서 그 ES2 음. EP4 그잖아요. EP4요? EP4? 4? 그 전자 배치요. 산소 전자 배치. ES도 거기서 예. 거기서 그 EPX, EPY, EPZ 음. 있잖아요. 음. 거기서
음. 그 왼쪽 거는 X 두 개 하고. 아무렇게나 배치하셔도 돼요. 아니 그렇긴 한데 음. 그게 그렇게 배치되면 나중에 자기성이나 그런 게 바뀌는 거 아니에요? 안 바뀌어요. 왜안 바뀌어요? 어쨌건 분자기도 함수에 쌓일 때는 기존 XYZ가 뭐냐에 무관하게 동일하게 전자 배치가 되기 때문이에요. 아, 그냥 자기성은 분자에서만 나타나는 거니까 분자의 전자 배치는 그냥 밑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채울 거 아니에요. 개수만 맞춰서. 그러니까 원래 원자 상태 전자 배치가 뭐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표현 방식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p 오비탈의 전자를 4개 채운다라고 할 때 x, y, z에 대해서 만약에 4개니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채울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이때 어떻게 할 수도 있냐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도 채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 두 개는 서로 무슨 상태? 이 둘은 서로 무슨 상태? 같은 겁니다. 왜 같은 거예요? 어차피 분자로 할때 x, y, z는 절대적이에요, 상대적이에요? 상대적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녀석의 기준은 y축인 거고요. 이 사람이 그린 거는 x축을 기준으로 잡은 거예요. 근데 3차원에서 x, y, z는 정해져 있어요. 내가 정하기 나름이에요. 정하기 나름이니까 이렇게 배치하나 이렇게 배치하나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여기서 이거 다르지 않습니까? 하고 보는 얘하고 요거 이게 다른 게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전자 배치하고 이런 전자 배치는 같은 전자 배치에 다른 전자 배치예요. 같아요. 같은 거라고요. 왜? 플러스 마이너스. 역시나 3차원에서 위아래는 절대적이에요. 내가 정하기 나름이에요. 정확히 나름. 정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위 두 개를 기준으로 잡은 거예요. 이 사람은 아래 두 개를 기준으로 잡은 거기 때문에 이 둘은 에너지적으로 동등한 거예요. 그런데 전자 배치를 이렇게 했건 이렇게 했건 분자기도 함수의 전자 배치를 할 때는 얘네들의 전자 배치가 중요하다 전혀 관계없다? 관계가 없어져요. 왜? 밑에서부터 차곡차곡 그냥 훈투를 때 따라서 그 뭐냐면 그 파울리 베타울리에 따라 전자 배치를 할 테니까요. 그러니까 원래 원자 상태의 전자 배치를 이렇게 쓰냐 이렇게 쓰냐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다음 그다음 또 질문 있어요? 중단을 올려주세요. 아 그래요. 알았어요. 지원이 다 풀었어요? 네. 지원이 대단한데. 그다음 구멍이 있어요. 그래요? 오 지원스. 야 동인이 다 풀었구나. 다 풀어서 여유롭게 게임하고 있지. 3단원을 아무 다 풀었어요? 분자기도 함수는요? 내 손을 안 대. 손 안 했다고요? 그래요. 좋아. 아이고야. 오 지원이도 많이 풀었네요. 근데 응. 이거까지 몰라도 되죠? 어떤 거야? 델타요. 예, 델타 그래프 모르셔도 돼요. 델타 그래프 학교에서 언급 안 했죠? 네, 모르셔도 돼요. 저 응. 이거 이 문제 있잖아요. 응. 그냥 같은 S인데 응. 1S랑 2S가 결합성인 걸. 그것보다는 그 p 오비탈의 오버랩이라고 보는 게 더 좋아요. 왜냐면 p 오비탈의 오버랩이니까 보시다시피 요런 주변에서는 전자 발견 확률이 전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건 p 오비탈 두 개의 반결합 오비탈이라고 보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17번이 그렇지 17번에 17번에 3 아니구나 내가 시그마 시그마 운계라 되니까 이건 2p 오비탈 사이의 상호작용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잘 봐요. 이게 사실은 그게 s 오비탈끼리의 상호작용인지 p 오비탈끼리의 상호작용인지를 구분할 필요는 없어요. 이해했어요? 자, 잘 봐요. 이거 옛날에 승호도 묻기는 하던데 자 이거 잘 보면 요렇게 이제 핵간축을 놓고 오비탈 사인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뭐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 그렇죠? 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사실 ES 오비탈을 가지고도 만들 수 있지만 EP 오비탈을 가지고도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뭐를 가지고 만들었느냐는 불명확하지만 이 녀석이 시그마인지 파인지는 금방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우선 첫 번째 그 토이스토리 퍼즐. 여기 잘 보시면은 짜잔 여기 뭐가 만들어져요? 노드. 노드가 만들어지죠? 나 이거 뭐 자 여기서 원자는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A 원자가 있고 여기에 B 원자가 있을 건데 여기 중간에 노드가 생기잖아요. 함수값의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로 바뀌니까. 그럼 얘는 본딩이겠어요? 엔타이 본딩이겠어요? 엔타이 본딩이겠죠? 그리고 얘는 핵간축에 뭘 들이대고? 눈을 들이대고 돌렸을 때 시그마. 뭐가 변해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뭔가 시그마죠? 어. 무슨 말 알겠어요? 네. 그리고 얘 상태는 원점 대칭이에요? 원점 대칭 아니에요? 완전 그치 아니에요. 원점 대칭일 수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게라데예요? 운게라데예요? 운게라데. 끝. 근데 음. 이게 2인지 1인지 1, 2는 뭐 사실 당장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1, 2는 뭐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얘가 이렇게 된다만 알면 되는데 그럼 이제 얘가 누구로부터 만들어졌겠느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그 전에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가장 가능성이 높습니다. 선생님. 요거하고 요거. 문자 밑에 자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여기 A 원자 여기 B 원자 있는데 함수값 분포가 여기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그러면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만나니까 핵간 사이에서 노드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지금 이 녀석은 바로 PZ와 PZ로부터 만들어지는 시그마 운게라드 엔타이 본딩일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무슨 말 알겠죠? 네. 근데 이제 원래 뭐로부터 만들어졌는지를 묻는 게 아니라 현재 만들어진 이걸 보고 판단하라는 거니까 뭐 금방 얘기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됐습니까? 선생님. 됐죠? 네, 또 뭐? 노드가 생기면 무조건 그거예요. 안티. 네, 핵과 핵 사이에 노드가 생기면 보시다시피 그 뭐냐면은 노드가 생기면은 그 엔타이 본딩이 되는 거죠. 그 문제 잠깐 다시 한번 봅시다. 저 봐봐요. 이건 노드 아니에요. 저거? 자, 그럼 또 잘 봐요. 그럼 얘가 시그마 운게라 대 엔타이 본딩이죠. 네. 그럼 이때 여기서 나머지 것들을 보면 자, 그래서 이게 그 문제에서 3번이죠. 그 다음에 얘가 그 문제에서 이제 1번일 텐데, 1번, 이게. 그래요. 그럼 이거는 내가 정식으로 풀어줄게요. 오. 정식으로 풀어줄게요. 정식으로 풀어줄게요. 여기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가 노드가 없는 거야. 뭐래요? 여기 이렇게 4번 4번은 노드가 없는 건가? 자, 요거. 자, 됐죠? 그럼 요거는 방금 설명했는데 문제 전체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니까 조금 응용돼서 나올 가능성도 있고 문제 자체의 의미도 있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네. 요게 어떤 다른 영재학교에서 냈던 기출문제예요. 어떤 게 여러분 또래 친구들이 풀었던 거죠. 쉬었다. 네, 뭐 하여튼. 그러면 한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한이한테 물어볼 게 있어요. 그래서 뭐 쌤못 믿겠어.